뭔가 좀 4차원적이고 뭔가 좀 일반적인 누라고 달라요. 아주 다른 세상이 하나 펼쳐져 있는 겁니다. 마치 옛날에 이상한 나라의 폴 같은 그 만화 영화처럼 현실 세계하고 다른 차원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차원에서 돈을 못 벌면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뒤져야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용을 하셔야 돼. 네. 자, 요 얘기를 들으시면 자본운용법을 이해되시죠? 예. 아, 이게 내가 가진 돈을 어떤 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는 모양이 달라져 버린다, 이게. 그러니까 토지를 먼저 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그죠? 안 됩니다. 벌써 이렇게 돈이 딱 회수가 안 되는 거를 우죠. 그런데도 이제 이런 거를 안 배우시면은 딴 데 가서 꼭 뭘 삽니다. 토지 같은 거. 그리고 뭐 공동 투자하고 그러면서 난립니다. 재물이 없어져 버려.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회수되는 것만 막 모으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은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이 지금 이 일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 나 경매 공부 잘했고 내가 이제 그 마인드도 조금 배웠으니까 열심히 뒤져야지. 그리고 딱 사이트 키면 어디 거 뒤집니까? 여러분들 동네를 뒤져. 예. 그죠? 그죠? 그럼 서울에 있는 사람 또 어디로 유학 보냅니까? 미국으로 보내잖아. 그죠? 근데 왜 물건은 왜 동네 거 뒤지세요? 이상하다. 예? 뭘 외국에 되죠? 나이가 드니까 말을 하면요 목이 말라요. 제가 30대 때는 목을 안 마시고 했거든요. 이제 40대 중반이 되니까 목이 갑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일단은 이 부동산의 투자의 목적이 뭘까요? 예, 달러입니다. 달러.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이렇게 밤에 공부하시고 어려운 법률 공부하시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돈 때문에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부동산을 사야 되겠죠? 그러면 돈이 되는 부동산은 어디 있을까요? 예, 수도권에 주로 있습니다. 물론 여주, 이천도 많이 올랐어요. 그죠? 하지만 주로 토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런 논리가 성립할 부동산을 찾기가 개수가 드물죠. 그죠? 이 모델을 찾으려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된다. 여러분들이 장사를 해도 성공하려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 돼요. 이때는 내가 투자할 당시에 빨리 적으세요. 투자할 당시에 내가 투자할 당시에 전국에서 가장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물건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11월에 투자하시면 2013년 11월에 투자할 때 전국에서 나한테 가장 돈 되는 거를 우량 물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물건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동네 물건 뒤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것만 하나 건지셔도 사실은 엄청나게 수확입니다. 예. 그렇다고 제 말은 그런 거 아닌데 돈 되는 거는 따로 있다. 더 크게 보시라. 요거죠. 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23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추가로 할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경매에서 성공하는가? 궁금하시죠? 예. 오늘 궁금한 거 되게 많다, 그죠? 우선은 경매라는 것을 이 자체가 갖는 게 핵폭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완전히. 제가 경매를 시작할 때 저도 백수였습니다. 고시를 포기하고 직후에 이제 경매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암담했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어디 친구들을 만나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 안에서 딱 아침에 눈을 뜨는데 부모님들 나가시고 이제 고시는 포기했죠.
가만히 있으면 집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런 경험 해보신 분? 괴롭죠. 돈이 있어야지 만나죠. 못 나가요. 그럴 때 호련히 모은 누구. 그래서 그럼 경매를 미리 몇 년 전에 투자를 해놨었어요. 근데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돈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지속적으로 벌려면 물건을 사기만 하면 안 되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죠. 돈이 계속 나오는 걸, 쏟아져 나오는 걸 만들어야 돼. 그래서 경매를 이용하는 사업을 그때 구상을 한 거예요. 그때. 그래서 지금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다른 사람보다 빠른 속도로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꿈을 꾸셨는데 KTX가 관악산 꼭대기로 쫙 달리더래요. 네. 산으로 왜 KTX가 가는지 많이 왔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어떤 인간형이 경매에 적합한가 이거죠. 그쵸? 여러분들이 어떤 키가 작은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저 NBA 농구 선수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안 된다. 키가 작으면 농구 못해요. 그죠? 네, 안 됩니다. 그런데 힘도 없고 빼빼 마른 친구가 프로야구 도전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된다 그럽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하는 눈은 갖고 있죠. 그죠? 이런 사람은 이렇게 되고 저런 사람은 저게 안 되고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럼 경매에도 그런 게 존재합니다. 제가 이제 기초반 강의를 이렇게 무료 강의를 한다고 이렇게 딱 델다 놓고 이제 여러분들을 이렇게 보고 경매 돈은 좋으니까 경매에 들으러 와요. 근데 경매라는 거에는 적합한 인간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인간형일까요? 1번 무뚝뚝한 형, 2번 상냥한 형. 맞춰보세요. 이걸 맞춰야 오늘 시험도 붙어. 내일 이게 조만간 보죠? 상냥해야 붙으면 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조사 가서 하죠? 취합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라고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물어볼 때는 기분이 좋고 어떤 사람이 물어보면 아는 것 말 안 해주고 싶고 그러겠죠? 예.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어야만 경매를 잘한다 느낌이 오시죠? 예. 일단 무뚝뚝하거나 말을 화려한 언 부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올바른 정보를 얻을 수 없습니다. 부동산 업자한테 가서서 여러분들이 임부동산에 대해서 정보를 물어보면은 아는 내용이 10개여도 가르쳐주는 건 한두 개도 안 가르쳐줍니다. 물론 이영애 같은 사람이 가서 앉아주면은 말주변이 없어도 있는 자료 없는 자료 다 내놓으면서 설명을 해줘.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쵸?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 가르쳐줘. 그런데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들은 그래도 인상이 남자보다 부드럽죠. 남자들은 어때요? 물어보며 가면서도 인상은 더럽겠어. 진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 간에 이게 알려주고 싶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한번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쵸? 그래서 거기에서 포기를 하게 됩니다. 남자들이. 속으로 포기했다는 거를 옆에 부인이나 친구가 알면은 자존심 상합니까? 그래서 연기가 시작돼. 경매를 안 했으면은 없었을 일을 이제 연기도 해야 됩니다. 이제 나는 다만 잘하는데 현실이 안 도와줄 뿐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다녀. 거짓말을.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선은 경매에 적합한 인간형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일단 상냥해야 됩니다. 남자도 웃어가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를 갖다가 언변이 어눌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요, 얼마, 이 지역이 어때고, 이러면은 상대가 기다려줍니까? 안 기다려줍니까? 예, 바쁘니까 나가라, 그런. 그죠? 그러면 거기서 또 한 번 자존심이 상합니다. 또 그렇지만은 와이프한테는 안 상한 척 연기를 해야 돼. 나는 열심히 하고 있어. 요렇게.
맞죠?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이 부동산이란 게 관할 관청에 문의할 때도 언변이 좋아야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좋아야 돈도 버는 겁니다. 부동산도 더더욱 그렇고 경매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그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도 대상자는 지금 기분이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이다. 그런 나쁜 사람 앞에서 또 내가 인상을 쓰면서 얘기하니 기분은 더 나빠진다. 맞죠?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거기서 이제 또 괴로움이 생긴다. 그러니까 처음에 명도 대상자를 만날 때 편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말과 행동으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떤 재주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원래 우리 집안에 가훈이 침묵은 금이야. 밥 먹을 때 우리는 얘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 요런 사람은 경매 안 됩니다. 그냥 시끌시끌하고 재미있게 하고 이런 분들이 경매 잘해. 그래서 이제 연세가 드신 여성분들은 경매를 잘합니다. 부동산에 가면 나올 생각을 안 해. 그쵸? 들어가면 안 나와. 계속 얘기를 해. 괴롭히죠? 예. 커피까지 얻어먹고 나와. 남자들은 들어가면 초 딱 재면 10초, 20초 안에 벌컥 놀고 나오죠. 안 돼. 아시겠죠? 그러면 안 돼,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성격이 먼저 개조가 돼야 돼. 이거는 90%가 뭘로 할까요? 1번 말, 2번 발품. 네, 이럴 줄 알았어. 예. 요것도 엄청난 실무입니다. 이게 발품인 줄 알고 사시는 분들이 돈을 못 법니다. 발품을 팔아야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사시는 여러분들은 서울 거 언제 투자하실 거예요? 언제? 처음에는 그래 돈 있는 서울 가야지. 그래 그리고 발품 팔아야지. 그러면서 한 번, 두 번 집을 나와서 밤늦게 내가 경매 잘못 강동대에서 배워서 이혼당했다. 그죠? 그럼 강동대하고 이혼이 꼴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기본이 어떻게 되냐면 발품을 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로 하는 거다. 그러니까 말은 뭘로 하죠? 전화로 한다. 전화 쓰세요. 기본적으로 전화를 잘 활용하셔야 돼. 기본적으로. 자, 관할관청에 물어볼 때도 전화로 하죠. 부동산에 조사할 때도 전화로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국이 다 여러분의 생활권 범위 안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도구를 선택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다 이 동네만 뒤지고 걸어 다니면서 동네 부동산에 머물게 된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자본운용법, 돈은 서울 저 사람은 1억 가지고 막 5억 벌던데 나는 경매한 지 몇 년 돼도 이 지역에서 이제 1억 2천 됐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본에 말했던 자본운용법하고 이게 말로 하고 전화로 한다라는 이 법칙이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이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가서 뭐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거기에 가시면은 여러분들은 연기를 하셔야 돼. 전화로만 하면 이러죠. 제가 예를 들면 이 지역에 어떤 물건을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예, 제가 서울에 초등학교 선생입니다. 예. 근데 어느 초등학교 옆에 여기 뭐 빌라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서울에서는 전세를 삽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방에 내려온 김에 집을 하나 살려고 하거든요. 그럴싸하죠. 예. 그래서 이 부동산이 뭐 친구 녀석이 그 인근의 여주에 사는데 이 부동산 어떠냐고 저한테 얘기를 추천을 해요. 있는데 조금 제가 가진 돈이 8천밖에 없습니다. 혹시 더 싸게 나온 거 있습니까? 자, 어떠세요? 막 알려주고 싶죠? 막 고객으로 확보하고 싶고 그러죠? 바로 이렇게 말하는 거는 쉬운데
얼굴 보고 연기를 하려고 하면 안 돼. 그죠? 안 돼. 그거 간단한 원리죠. 우는 연기를 영화 그 카메라 앞에서 하려고 그러면 힘들죠? 그런데 성우들은 어떻습니까? 얼굴은 웃어가면서 과자 먹어가면서 우는 흉내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전화로 하세요. 실력도 없으면서 굳이 얼굴까지 비춰가면서 연기도 어설프게 하면서 부동산 업자들이 그래요. 통화하다 보면 겪는데 저 사람 경매 아닌 것처럼 한다. 그러면서 더 안 가르쳐줘. 8천짜리인데 시세 1억입니다라고 속여버려. 그러면 여러분 8,500 써. 그러면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오정보라는 게 무섭죠. 오정보 때문에 전쟁도 나기 때문에 이런 오정보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그 사람한테 충분한 연기가 필요하다. 지금 실무 얘기죠. 실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가리라고 했으니 역시나 또 말을 못하면 돈 벌기 틀렸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주무시기 전에 이제 남편 잡고 계속 말을 시켜. 왜 그러냐 도대체 너는? 그러면 경매는 말이 중요하다더라. 자, 여기까지 농담이고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지금 36분이니까 두 분만 받을게요. 40분에 끝내면 되죠. 네. 유치권 뭐 나오는 그리고 이제 사용 승인 안 받고 건축업자가 이제 대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경매로 고수들이 접근한다고 했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접근하는 게? 네. 그러니까 일단은 유치권은요. 제가 제 강의를 이제 저를 인터넷에서 대한공경매사협회나 제 이름을 치시면 이제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거든요. 우선 유치권은 쓰레기 물건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쓰레기 물건이다. 물론 6년 초에 입법이 예고가 된 게 있습니다. 유치권이 앞으로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에 이제 등기가 나기 전에는 유치권을 신고해는 받아주는데 등기가 난 이후에는 유치권들이 근저당을 설정하게끔 지금 법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 걱정할 일이 없는데 유치하면 이쪽에가 안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가짜들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우선 돈이 있을 때는 유치권을 투자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유치권이 신고되면은 한 번, 두 번 더 지니까 돈을 더 벌 수 있을 거라고 선전해서 투자를 유도했던 시기가 5년도 더 됐습니다. 요즘엔 유치권 얘기 안 나오고 NPL 얘기만 하죠.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조사 단계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안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그러니까 낙찰 전에 조사 단계에서 이게 가짜다 아니다는 게 명확해야지 가셔야 돼. 아시겠죠? 그런데 명확한 건 아니고 심자. 그래서 잡아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 소송 전문가나 탐정으로 직업이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 경매로 시작했는데 눈을 딱 떠보면 책상 앞에 소주가 이만큼씩 쌓여있어. 남들은 경매 시작해서 계속 가는데 이 사람은 계속 소송 중이야. 절대 금리. 그 판단은 완벽하게 해결될 자신이 있고 명확할 때만 투자한다. 아시겠죠? 요즘엔 재미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 말씀하시죠. 아까 자본 운용을 설명을 하실 때 네. 기업은행에서 90%. 예. 전체적으로 경락자금 대출이 좀 더 쉽다는 것을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신문 떠난 지가 좀 장기가 되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흐름이 어떤지 좀 통상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이런 거 한 80은 기본적으로 해주는 추세고요. 물론 동네 은행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경락자금 대출은 2금융, 3금융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경락 잔금 대출은요, 법원에서 이게 명함 나눠주죠?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옛날에는 예. 이제 공유가는 법으로 10%를 내주는 또 개입과 규정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그거 남아 있습니다. 글쎄, 그건 잘 모르겠네요. 특히 기업 같은 경우 공장이 넘어지면은 공장하고 상가 같은 경우는 돼 있어서는 하품으로 봅니다. 잘 안 해줘. 경기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거는 사건 서류가 있잖아요. 응찰을 하실 거면 그 브로커들 있죠? 번호를 불러주세요. 그래서 나 이거 응찰할 건데 얼마까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하겠습니다. 41분이니까. 아까 이제 유치권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아까 자본 운용법하고도 얘기를 같이 하면, 자, 우리가 팬티가 있고, 런닝이 있고, 바지 있고, 막 이렇게 있죠? 예. 입는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속옷을 입고, 바지 위에 팬티를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슈퍼맨이 돼.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유치권을 잘못 갖다가 한 슈퍼맨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명심하셔야 돼. 순서를 해야 돼.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